요즘 뭐 가장 문제가 또 코로나죠.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가요?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답답한 상황들이 좀 많았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 랜선 멘토링에 이제 참여를 해주신 분들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보여진 쓰레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네. 그렇죠? 사실 쓰레기 하면은 피하고 싶죠. 그렇죠? 냄새 나고 더럽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보통은 더럽다. 버려진 것이다. 냄새 난다. 환경을 오염시킨다. 쓸모없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일단은 내가 버리고 나면 끝이지만 근데 이것을 버려진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쓰레기입니다. 그쵸? 근데 쓰레기도 과연 돈이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될까요? 내가 이 쓰레기를 갖다 줄게. 돈을 줘. 돈을 준다 그러면 좋겠죠? 어떠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좀 보고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안 보이니까 좀 답답하네요. 혼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답답한데 일단 쓰레기도 돈일까? 돈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금이죠. 금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나요? 그쵸? 네. 금은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금을 우리가 어디서 얻어요? 금은 원래 어디 있었을까요? 광석. 그쵸? 우리가 이러한 광산에서 캐는 거죠. 우리 이제 이러한 그 광물입니다. 광물상으로 존재하는 자연 중에 존재하는 광물을 우리가 캐서 그것을 정제해서 만든 것이 금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광산을 통해서 금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들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요즘은 없는 친구들 없죠? 그런데 이러한 휴대폰은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굉장히 많은 금속과 여러 가지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휴대폰에서도 금을 만들 수 있다. 금을 캘 수 있다고 해요. 그렇죠? 금도 우리가 이제 휴대폰에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퀴즈.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항상 내는 퀴즈인데 우리가 이제 금을 얻기 위해서 광산 활동을 해요. 땅 깊이 들어가서 그 광석을 캐죠. 그렇죠? 광석을 캤을 때 이런 1톤을 캤을 때 우리가 과연 금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얼마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톤이면 1000kg이죠. 이 1000kg을 캤을 때 우리가 금을 얼마나 얻을까? 우리가 이런 순금이 그냥 곳곳에 박혀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금덩이를 준다 생각하면 굉장히 기쁘겠지만 사실은 이러한 금을 얻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들이게 돼요. 그래서 퀴즈를 내면 퀴즈. 혹시 이제 고경민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그래서 이제 혹시 뭐 하고 싶은 친구도 있으면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채팅창을 보질 못합니다. 이걸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일단 못 봐서 네. 금광석 1톤을 캤을 때 우리가 금을 약 4g 정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허무하지 않습니까? 1000kg을 깼는데 약 4g 정도의 금을 얻을 수 있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휴대전화를 우리가 1톤을 캐면 1톤에서 금을 선별해 냈을 때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요? 휴대전화 1톤에서는 대략 우리가 금 280g을 얻을 수 있다 그래요. 어때요? 어느 게 더 좋겠어요? 어느 게 더 효율적입니까? 더 생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금광석을 캐는 것보다 휴대전화에서 얻을 수 있는 금이 지금 약 70배 정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휴대전화에는 금뿐만 아니라 은 또는 이제 희유금속, 그리고 이제 희유금속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적은 양이 들어 존재를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한 전자제품에 꼭 필요한 이러한 그 금속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광석을 캐는 것보다 휴대전화에서도 이러한 많은 양의 금을 얻을 수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휴대전화 한 뭐 2년, 3년 주기로 많이들 바꾸죠. 그쵸? 그리고 다 쓰고 난 휴대전화는 뭐가 돼요? 버려지는 쓰레기죠. 이러한 폐기물로부터 우리가 금 또는 은, 이러한 그 자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도시 광산이라고 그래요. 얼반 마이닝이라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그렇고 그 곳곳에 보면 여러 가지 전자제품 많이 사용하죠. 휴대전화를 비롯해서 TV, 냉장고 뭐 이런 것들. 이러한 전자제품에는 여러 가지 금속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금속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렇죠? 이러한 금속들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이러한 그 귀금속, 금, 은 이러한 귀금속을 얻거나, 그렇죠? 아니면 회유금속을 캐서 그것을 다시 얻어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이용하는 이러한 자원으로 이용을 하자라는 것이 우리가 도시 광산의 개념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버려지는 폐 전자제품, 이러한 폐 전자제품들을 우리가 광산으로 보았을 때, 그렇죠? 이러한 광산에서부터 이런 폐 전자제품에서 금과 은 같은 금속 자원을 추출 회수하는 산업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환경 쪽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어때요? 우리 폐기물, 전자제품 돈이 될까요? 돈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쵸. 그래서 이제 폐기물도 쓰레기도 돈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러한 도시 광산을 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가정 생활에서 우리가 살면은 쓰레기는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생활하다 보면 발생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사용하다가 더 이상 또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버리면은 그것은 뭐가 돼요?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두 부부가 이제 남녀가 굉장히 화목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요리를 하고 있죠. 이제 일상생활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음식을 만들었어요, 가령. 그러면 음식을 하고 난 후에는 요 재료를 다듬고 남은 쓰레기라든가, 그렇죠? 먹고 남은 것들, 이런 것들이 쓰레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쓰레기, 발생되는 폐기물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쓰레기는 발생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먹고 뭔가를 사용하고 생활하다 보면 이제 이러한 폐기물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 가정에 있는 것들 지금은 새 걸로 멋지고 좋아서 필요해서 이제 사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언젠가는 우리가 쓰레기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쓰레기는 이제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쓰레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루에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얼마나 발생시키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통계로 보면 한 사람이 하루에 대략 한 1kg 정도를 발생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1kg이라는 것은 어디냐? 종량제. 여러분들 이제 종량제 봉투에 나가는 쓰레기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여러분들 이제 택배를 받거나 어때요? 그랬을 때 상자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로 나가요? 재활용 쓰레기로 나가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또 따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제외하고 났을 때 한 사람이
하루에 배출하는 쓰레기 양은 대략 한 1kg 정도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1년을 보면 우리 뭐 365일이니까 뭐 0.97로 했을 때는 354kg. 그리고 여러분들 평생 80년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한 사람이 약 28톤, 30톤 정도의 이제 쓰레기를 배출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이런 10톤짜리 그 트럭 세대 정도 분량을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이제 쓰레기로 발생을 하고 있다,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는 있죠. 이제 재활용 쓰레기로 이제 나가는 부분들을 이제 제외한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근데 생활 쓰레기는 어디다 버리나요? 종량제 봉투. 여기다 버리죠. 종량제 봉투에 버리죠. 나머지는 이제 재활용에 넣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퀴즈인가요, 여기에 교수님? 있는 친구들은 아마 다 태어나서부터 다 종량제 봉투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원래 다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나 보다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이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죠. 이제 종량제 봉투의 개념이 뭐예요? 종량제 봉투는 뭐예요? 그 봉투를 하나에 500원씩 20리터에 한 5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돈을 주고 사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양만큼 내가 버린 만큼 돈을 낸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과거에는 이제 종량제가 이제 실시된 게 이제 95년도, 1995년도에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이 종량제를 내면서 이제 쓰레기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이런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우리가 요 생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들어간 쓰레기는 과연 어떠한 성분이 있을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버리고 있는 쓰레기들 주로 뭘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환경공학에서 이제 폐기물, 쓰레기를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는 배우는 것들 중에 하나가 쓰레기가 얼마나 배출될까? 그리고 그 쓰레기의 성분이 뭘까를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성분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생활 쓰레기, 이러한 종량제 봉투에 있는 쓰레기를 보면 대부분이 이제 종이류 또는 이제 플라스틱류 등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재활용으로 나가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종량제 봉투에 넣었죠. 자, 거기에 들어가는 쓰레기들 보면 종이류와 플라스틱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에 이제 나무류, 섬유류, 기저귀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금속이라든가 유리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쓰레기 조성을 우리가 크게 그러면 가연성, 탈 수 있는 것과 불연성, 탈 수 없는 걸로도 나눠 볼 수 있어요. 어떤 게 탈 수 있을까요? 탈 수 있는 거. 종이류. 종이류, 플라스틱류, 나무류 나무. 같은 것들은 태울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폐기물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우리가 주제가 뭐예요? 지금 과연 쓰레기도 돈일까? 돈이다라는 것이죠. 돈일까? 자, 이렇게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가정에서 버리는 이러한 폐기물 중에서 태울 수 있는 이러한 쓰레기들은 요 태울 수 있는 것들만 선별을 해서 우리가 연료를 만들 수 있어요. 혹시 이렇게 쓰레기 연료, 쓰레기 고형 연료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형 연료를 우리가 SRF라고 해서 Solid Refuse Fuel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쓰레기들 중에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들, 이거는 여기에서는 이제 재활용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가 이제 종량제 봉투로 나가는 쓰레기들 중에 가연성 성분들을 이제 생활 쓰레기에서 태울 수 있는 부분들만 모아서 연료로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공정을 보면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다 모아져서 이거를 잘게 잘게 잘라서
것을 분류를 하게 돼요. 태울 수 있는 거, 태울 수 없는 거. 태울 수 없는 것에는 뭐 금속이라든가 유리들이 있죠. 이런 금속과 유리들은 따로 분리해서 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재활용을 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제 태울 수 있는 것들만 다 모아서 이와 같은 연료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만든 쓰레기로부터 만든 연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이런 화력 발전 시설이라든가 열 병합 발전 시설에서 또는 우리가 화석 연료 대신에 요 쓰레기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나주에도 이런 쓰레기 연료 이제 그 시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운전을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운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까운 우리 그 지역이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요게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의 이제 반대가 심해서 사실은 운전이 못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잘 우리가 운영을 하고 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쓰레기도 연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연료로서 또 사용이 가능하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버린 쓰레기는 보통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그 과거에 어떻게 처리를 해왔을까요? 우리 쓰레기 매립시설, 매립장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99년부터 2013년까지 이것도 2013년도 굉장히 옛날 자료가 되겠는데 이제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 왔느냐를 보면 과거에는 대부분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이 뭐예요? 땅에 묻는 거. 그냥 묻는 거죠. 그쵸? 쓰레기를 가져가서 요즘도 이제 매립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여기서 재활용될 부분들을 다 이제 선별하고 나서 재활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땅에 묻습니다. 매립을 해 놓는 것이 사실은 처리 비용이 있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점점 썩 매립할 땅이 없죠. 아, 그쵸? 이 매립지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역 주변 주민들의 이제 이러한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매립지를 건설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거의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매립지는 이제 포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처리 방법들이 이제 재활용, 그렇죠? 자원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다행히도 우리도 매립 비율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환경 정책의 이제 그 목적이 매립 제로화입니다. 거의 이제 앞으로 매립은 하지 말자. 그래도 쓰레기는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 남은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뭐 이제 재활용과 이제 소각적으로 이제 소각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쓰레기를 과거에 매립을 해놨어요. 그러면 요게 매립된 쓰레기가 그대로 가만히 있을까요? 매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까요? 매립지 내에서. 그렇죠? 매립지 내에서 이제 분해될 수 있는 것들은 분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땅속에 묻었다고 그대로 있진 않겠죠. 그렇죠? 분해가 어려운 것들은 오랜 시간에 걸리겠지만 분해가 쉬운 것들부터 차례차례 분해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발생이 되느냐?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가스가 발생될까? 여기에 분해되면 CO2도 발생을 하고, 그렇죠? 메탄가스. 주된 가스가 이제 메탄이 됩니다. 메탄과 CO2. 메탄이 뭐예요? CH4. 우리 여러분들 고기 구울 때 여기 가스, 일회용 가스레인지 쓰죠?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버너 요거 작은 버너들 음식점 가서도 이제 이제 작은 가스통 이렇게 넣어서 쓰죠. 그때 그 가스가 어떤 성분인지 아세요? 메탄가스죠. 메탄가스. 네,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아니면 이러한 우리가 이제 이런 고기 구울 때 쓰는 이런 가스, 요 메탄가스 이제 연료가 됩니다. 매립지에서 우리가 과거에 쓰레기를 매립한 그 매립지에서 이러한 메탄가스가 발생을 해요. 근데 예전에는 이러한 매립지에 이러한 메탄가스가 발생을 하면 그대로 둬서 매립만 해놨으니까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할까요? 이러한 매립가스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가끔 이제 건조한 날씨에 정전기라도 발생을 하면 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매립지에는
화재도 자주 났어요. 그렇죠? 근데 현재는 이러한 발생되는 메리가스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따로 포집을 해서 이것을 이제 정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것을 연료로 이용을 합니다. 발전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메리가스 자원화 시설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쓰레기가 매립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원, 이제 이러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이러한 메리가스를 자원함으로써 에너지를 생산하는 측면과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메탄이라든가 CO2가 그냥 대기 중으로 날아갔을 경우에는 이것 또한 온실가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음식 쓰레기 따로 배출하고 있죠. 이 음식 쓰레기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혹시 궁금해하거나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을까요? 이제 과거에는 이런 음식물 쓰레기들 우리 옛날에 시골집 가보면은 이런 거 우리 음식물 남으면은 뭘로 줘요? 뭐예요? 동물들 사료로 주기도 하고 했었어요. 요즘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한테 우리 먹던 거 잔밥을 처리한다 이거 상상을 못 하겠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많이들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긴 했었는데 이제 일종의 이제 사료죠. 근데 이제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들이 지금도 이제 이것을 적정하게 처리를 해서 사료로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사료를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염분이라든가 다른 물질들이 포함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이것을 퇴비를 만들어서 우리 농작물이 잘 자라게끔 퇴비로 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사료라든가 퇴비를 만들기도 해왔는데 최근에는 가장 많이 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모아서 메탄을 생산을 하는 메탄 발효를 거쳐서 현기성 소화 과정을 거쳐서 여기로부터 앞에서 우리 폐기물 매립지에서 발생된다는 이 메탄가스 있죠. 천연가스. 이 메탄가스를 또 만듭니다. 이런 메탄가스를 만들어서 이것을 발전기를 돌리거나 보일러, 이러한 이제 버스의 연료를 사용한다던가 하는 것으로 이제 에너지를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이오 가스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연료, 메탄가스를 얻는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음식물로부터 이러한 자원화를 얻어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런 축산 분뇨라든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 안 들어왔으면 하는 시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그 축산 분뇨라든가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여기 그 지역 사회의 수입원으로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로부터 얻은 열을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지역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죠? 할 수 있다면 이런 시설이 우리 집, 우리 마을에 들어선다, 우리 지역에 들어선다라고 하면 장점이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친환경 에너지 타운의 조성 사업이 이제 최근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그 과거의 쓰레기 처리 시설 하면 혐오 시설이었던 것을 이제는 여기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 기초 시설을 우리가 님비를 핀피로 전환하고 있다.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혹시 님비, 핀피 들어보셨나요? 요것도 퀴즈. 오, 고등학생들은 많이 들어봤네요. 그쵸? 님비 네. 요즘 많이 들어봤죠? 님비가 뭐예요? 혐오 시설 깊이? 네, 그쵸? 그래서 이게 약자죠. 그러면은 님비 하면은 not in my backyard. 우리 집 뒷마당에는 들어오지 마. 거죠. 혐오 시설을 우리가 이제 님비 시설로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혐오 시설이 아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핀피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이런 쓰레기 관련된 이런 시설들이 우리가 핀피다라고 하면은 Please in my front yard예요. 이게 뭡니까? 제발 우리 집 앞마당에 것을 지어주세요. 그쵸? 이게 있으면은 나한테 우리 전기료도 적게 들어. 그리고 수익을 얻으면 그것을 우리한테 도움이 줘. 그런다면은 우리 지역에 들어서면 좋겠죠. 그쵸? 그래서 이것이 핀피로 바뀌더라 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이제 가장 지금 과거에는 매립을 했는데 이것이 점차 줄어들고 뭐가 늘어나고 있어요? 재활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이제 요즘 또 재활용의 이제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열심히 분리 배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잘 재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고쳐가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우리가 이것을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만들었을 때 요 가치가 사실은 이것은 재활용 용지다라고 이제 써인 것들을 많이 봤을 때 보면 처음 원재료로부터 만들어낸 것보다 그 재활용 용지의 경우에는 약간 질이 좀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치가 좀 낮아지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활용했을 때 지금 이러한 이제 에너지란 것들이 가는데 그럼에도 이제 값어치가 좀 떨어지더라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반해서 요즘은 이 리사이클링이 아니라 또 업사이클링이라는 것이 또 생겨나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요즘 많이들 이제 하고 있죠. 업사이클링. 이것을 우리가 재활용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리사이클링과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다. 요것에 이제 이것을 합성해서 우리가 업사이클링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재활용을 넘어서 이제 더 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들겠다. 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들자라는 것이 되죠. 지금 보면은 요게 현수막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러한 그 해머, 그네를 만든다던가 요건 뭐 같아요? 양초 건데 이제 뭐 유리병을 이용을 해서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보다 좀 아이디어를 통해서 예쁘고 뭔가 가치가 있는 것을 창출하는 것을 우리가 재활용, 업사이클링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을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리유즈라고 또 이제 표현을 하는데 지금 요 라이너 플리츠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한 얘기를 보면 리사이클링은 I call it 다운사이클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다운은 아래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뭔가를 부수고 다시 하는데 일단은 다운 퀄리티가 낮아져요. 근데 반면에 업사이클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옛날 것으로부터 더 가치가 높은 것을 만들어내자라는 것이 이제 업사이클링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업사이클링, 재활용이라는 거에서 지금 보면은 요 바닷가에 이제 코끼리 조형물이 있죠. 굉장히 예쁘죠. 저만 예쁜가요? 얘가 뭘로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수막 지금 보면은 얘네들은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이런 쪼리라 그러나요? 저는 쪼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많이들 신죠. 근데 이제 바닷가에서 놀다 보면 이런 거 한 짝씩 이제 뭐 이게 끈이 빠진다던가 아니면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해변가에서 마을에서 이렇게 버려지는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이와 같은 조형물을 만들었더라. 조형물을 만드는 작업이 있었고 또 이건 어때요? 지금 이제 우비인데 이제 뭐 패셔너블하다기보다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죠. 얘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얘가 지금 이러한 버려지는 이런 플라스틱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은 우비와 같은 옷을 만들더라.
이제 이것도 이제 업사이클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 이러한 셀러브리티들, 배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러한 그 업사이클링 된 옷을 입고 이제 매체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러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거 검슈라는 이 신발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검슈라는 것은 뭐였을까? 이름을 보면은 검슈죠. 고무? 검. 우리 길바닥에 이렇게 따닥따닥 굉장히 보기 싫은 게 뭐예요? 껌? 껌이죠, 껌. 이거를 이걸 치우는 노력도 어마어마해요. 진짜 무심코 그냥 한두 개 씹다가 뱉은 껌들, 요런 것들을 다 모아서 요렇게 신발, 밑창 이런 고무를 만드는 요런 것들도 이제 이루어지고, 근데 이제 이런 커피 찌꺼기로 이런 찻잔을 만든다든가 이러한 것들도 이제 이 업사이클링의 일환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고는 이제 해양 쓰레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재활용 플라자, 재활용 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런 업사이클링이 이제 홍보가 되고 있는데, 요 뒤에 몇 개 사진들은 이제 저희 수업 시간에, 지금 폐기물 자원화라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직접 가서 견학을 하고 찍어온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울 성동구의 재활용 플라자에 가보면 이런 것들, 지금 다 이제 옷으로 가방을 만든다던가, 이제 버려지는 가죽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굉장히 패셔너블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러한 뭐 청담동에, 아니 여긴 건대 있구나. 건대에 뭐 이런 데는 이런 업사이클링 제품들을 판매하는 이런 상점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다 업사이클링으로 만들어진 폐기물, 쓰레기로부터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한번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던 건데, 한번 우리도 업사이클링을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조를 짜서 만들었던 과정들인데, 보면은 이런 캔이라든가 유리 뭐 이런 것들 모아서 시계입니다. 이런 시계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 그리고 못 쓰는 이제 안 입는 티셔츠를 이용해서 이런 가방을 만든다거나, 이제 그리고 비닐봉지를 이렇게 엮어서 비닐봉지들을 모아서 이렇게 파우치입니다. 파우치를 만들고, 그리고 안 쓰는 옷을 쿠션으로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업사이클링이 되는 거죠. 이제 쓰레기로부터, 이제 버려지는 것으로부터 내가 더 뭔가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업사이클링이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예들을 봤는데, 어때요? 쓰레기도 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돈이 쓰레기도 되네요. 응. 우리가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쓰레기도 자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환경에서 이제 쓰레기는 더 이상 버려지는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런 자원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제가 30분까지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공학에서는 이러한 이제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대기 환경, 수질 환경, 이제 폐기물, 토양 환경, 해양 환경, 작업장 환경, 생태계와 같은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시험하고 분석, 연구, 개발, 평가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들이 이제 환경공학 기술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로를 선택할 때 사실은 또 이제 중요한 쪽에 보는 것이, 앞으로 내가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죠. 그렇죠?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매년 지금 이런 고용노동부에서 직업 전망을 이제 발표를 해요. 그래서 가장 최근 게 2019년도에 이제 나온 건데, 이제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0개의 직업에서 증가 19개, 다소 증가 69개, 유지 82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환경공학 기술자는 이러한 다소 증가, 앞으로 향후 10년간 일자리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러한 직업군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경공학을 하면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야를, 굉장히 분야가 사실 넓습니다. 대기도 있고 수질, 토양, 소음, 진동, 폐기물,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시간상
간략하게 넘어가야 됐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문제들이 있죠. 이제 대기 문제. 여러분들 이제 가장 크게 생각을 한다면 이제 최근에 사실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날씨가 바짝 따뜻해지고 했을 때 또 미세먼지가 많이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미세먼지를 관리하거나 그리고 이러한 배출 시설에서 배출 배기가스를 관리하는 것들을 이제 오염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고 측정하는 업무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기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 그리고 이러한 제어 시설을 관리하는 이런 업무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질 분야에서는 우리가 이제 마시는 물 굉장히 중요하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러한 녹조와 같은 이러한 환경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환경공학자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기물 문제 우리 이제 요즘 또 이제 미세 플라스틱 뭐 그 해양 폐기물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이제 지구 온난화와 같은 지구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는 환경공학자가 이제 다루는 부분이 되겠고 우리가 이제 다소 증가라고 이제 환경공학 기술자의 그 직업 이 일자리가 이제 앞으로 다소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이유로는 이러한 미세먼지라든가 폐기물과 같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이런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유를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공학 기술자들을 보면 일단 이제 남성이 좀 많긴 많아요, 현재는. 그런데 이제 학교 보면은 제가 90년대에 학교를 다닐 때 그때도 대략 한 3대 2, 3대 1, 3분의 1 정도가 이제 여학생이었는데 그래서 다른 공학의 분야에 비해서 여학생들이 접근하기는 좀 이제 좀 편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공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환경공학과와 같은 이제 학과를 나와서 이런 관련 자격증을 따고 그렇죠? 따서 이제 우리가 환경공학 기술자가 될 수 있는데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진로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적성 및 흥미가 있겠죠. 그렇죠? 적성과 흥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런 전망도 당연히 이제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공학 기자가 되고 싶다, 환경공학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 환경을 보존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소명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환경에 관심이 있고 내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서 이런 환경공학을 공부하면 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러면 졸업을 하고 나서는 어디로 갈 수 있느냐? 뭐 이제 공무원이 되는 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연구에 더 관심이 있어. 분석하고 뭔가를 실험하고 연구실에 사는 것을 하고 싶다라 그러면은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가 이제 보건환경연구원 뭐 이런 것들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기업에서도 꼭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기업체에도 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이제 학교에 남아서 이제 교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환경 전문 기자와 같은 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있어서 환경공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실은 뭐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